상대의 겉모습이나 대화 내용을 근거 삼아 심리를 읽는데 달인인 사람들이 있다. 점쟁이가 대표적인 예다. 점쟁이는 손님을 향해 자신있게 인사를 건넨다. 마음 놓으세요. 별이 인도해 주십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점쟁이가 상담자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꺼낸다. 당신은 자기 내면으로 쉽게 가라앉는 유형이군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았나요? 어머, 맞아요. 사실 직장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점쟁이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머, 내 얘기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엄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반엄 효과란 19세기 미국의 엔터테이너 반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반엄은 고계단에서 사람의 성격을 맞히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심리학 용어로는 반엄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묘사를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다. 쉽게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점쟁이가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일반적으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걱정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엄 효과는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에서 증명한 현상이다. 간단히 말해 누구에게나 적용될 법한 보편적인 결과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자신만의 특수한 속성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상담자가 걸려들고 나면 점쟁이는 직장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진행한다. 상대가 대답을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표정의 미묘한 변화나 손발의 긴장한 정도 등을 힌트 삼아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맞춰 나간다. 만약 질문이 틀리면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한다.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는 사이에 점쟁이의 머리에는 손님의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며 그 결과 점괘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담자는 세상에 나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잖아 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상담자는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믿게 된다. 아무리 엉터리 예언을 해도 의심하지 않는다. 급기야 이 부적을 구입하면 모든 애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는 터무니없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평상시라면 절대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다. 이 방법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고 해서 콜드 리딩이라고 불린다. 사기꾼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믿게 만든 다음 사기를 친다. 한마디로 그들은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 나타나는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서 추리하는 것일 뿐 비범한 독심술을 발휘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코드란 우리 내부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부호화되어 겉모습에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다른 경험을 쌓아나간다. 그러므로 외부로 발신하는 코드 또한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능력 있는 비서는 자신과 다른 사장의 코드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거 어디 있지? 라고만 물어봐도 사장이 원하는 그것을 귀신같이 찾아준다. 또 괜찮네 라는 한마디 속에서 어떻게 괜찮은 것인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구별해낸다. 괜찮다는 때에 따라 정말로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비서는 상사의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뭐가 언짢은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인지 정확히 가늠한다. 상대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즉 상대가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와 자신 사이에 공통의 코드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척하면 척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부부나 오랜 친구 사이와도 비슷하다. 이런 관계에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공통 코드를 보유한 사람은 늘 사랑을 받는다.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불쾌한 지점을 결코 건드리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파수를 맞춘다. 공통의 코드를 익히기,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지라드는 가장 중요한 영업 비결로 잡담을 꼽았다. 고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는 것이다. 그가 취급하는 상품은 자동차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제 아무리 매끄럽게 갈고 닦은 화술로 설득한다 해도 고객들이 선뜻 구매를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기에 자동차가 아니라 자신을 팔아야 영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지라드는 고객과 잡담을 나누는 시간에 무엇보다 공을 들였다. 자동차 안에 골프 장식품이 눈에 띄면 이렇게 대화를 유도한다. 골프를 치시는군요. 요즘이 골프 치기에는 정말 좋은 계절이죠. 디즈니랜드의 안내 책자를 발견하면 이렇게 반색한다. 아, 저도 얼마 전에 아이가 하도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너무 넓어서 다 볼 수가 없던데요. 아드님은 뭐가 제일 재미있다고 하던가요? 상대의 소지품이나 자동차 안의 작은 장식에서 취미나 기호를 알아낸 다음 그것을 실마리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눈앞에 있는 코드를 디코딩하면서 상대의 관심 영역에 다가가는 것이다. 만약 반응이 좋으면 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다른 화제로 전환한다. 이런 방법으로 공통점을 찾고 확대해 나가면 고객은 이 사람 왠지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하며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권하는 거니까 괜찮은 제품일 거야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라드가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된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본심을 읽고 원하는 반응을 돌려줬기에 고객들이 그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거래처든 상사든 동료든 함께하는 상대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 흔히 척하면 척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쪽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감을 잡고 움직여준다. 바쁜 상사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존재는 없으며 거래처 입장에서도 늘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파트너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업무 역량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코딩 능력이라는 이야기다. 이 능력을 인식하고 갖고 나가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